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존중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신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 발언이 부각되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참석을 계기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NPT, 즉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20일 공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은 NPT 체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며 나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실이 배포한 한글 발언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국방부와 외교부의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전제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발언이 대내외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핵 확산 문제에 민감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감안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NPT 체제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핵보유 발언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비록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 그러한 여론도 존재를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NPT 체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은 이 발언이 국가 생존이 위기에 처했을 때를 상정한 것이라면 미한 확장 억제와 미한일 공조 강화에 방점을 둔 언급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처한 이 상황에서 미국과 얼만큼 확장 억지랑 군사적인 협력, 또 한미일의 협력, 이런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북한의 위협을 차단하고 억제해 나가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거죠.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 일본과의 삼국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 자신들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달 북한이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이라며 쏘아올린 발사체의 발사 직전 모습을 포착한 위성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발사체가 공중에 떠 있는 사진만 공개했는데 이번 위성 사진을 통해 당시 이동식 발사 차량 텔 2대가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가 19일 공개한 지난달 18일자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입니다. 북한의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 인근 도로에 서 있는 대형 차량 2대가 포착됐습니다. 두 차량 모두 긴 형태의 하얀색 물체를 싣고 있는데 2대 모두 하얀색 물체를 위로 반듯하게 세운 듯 바로 옆에는 길쭉한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는 이 그림자를 근거로 하얀색 물체의 길이가 약 15m며 물체 2개 모두 북한의 발사체로 추정했습니다. 이 위성사진의 촬영 시점은 한반도 시각으로 이날 오전 11시 2분인데 한국합동참모본부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오전 11시 13분과 불과 11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날 첫 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약 11분 전 상황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입니다. 북한은 다음 날인 19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이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얀색 발사체가 화염을 뿜으며 공중을 날고 있는 장면과
서울 그리고 인천항의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 등 사진 2장을 공개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러나 발사 당시 모습이나 직전 상황은 공개하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이 발사체를 쏘아 올렸는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위성사진을 통해 2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찰 위성 개발 목적의 발사체를 쏘면서 발사대가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 때 사용해왔던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한 것입니다. Satellite image is a picture of a place at a single point in time. So if a satellite flies over a location at 12 p.m. and a launch happens at 10 a.m., you're not going to see anything. This is just a rare example of the random chance luck that the satellite happens to have been passing over the launch location at the exact moment just before the first of two launches took place. 현재 북한은 서해 위성 발사장 내 여러 시설에 대한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겐트리 타워로 불리는 로켓 발사대에서도 활발한 작업이 이뤄진 정황이 최근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사에 이동식 발사 차량이 동원된 점으로 볼 때 여전히 발사대는 사용 가능 상태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며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개발 발사체 발사 역시 탄도미사일 발사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이번 위성 사진을 통해 다시 드러났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118대 의회가 출범한 뒤 한반도 관련 안건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하원에서 북한이 납포한 미국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중국, 북한 등에게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발의된 푸에블로호 반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플로리다주의 그레고리 스튜비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도하고 같은 당 하원 의원 2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올해 출범한 118대 들어 처음 올라온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미국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원산 앞바다에서 임무 수행 중 북한군에 의해 납포됐습니다. 이틀 전 북한의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려다 실패하고 몰살당한 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11개월 뒤 승조원 82명과 유해 항구를 미군에 넘겼지만 선박은 돌려주지 않은 채 평양 대동강으로 옮겨 반미 선전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푸에블로호 납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선박을 미국에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특히 미국은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의해 납포됐을 당시 일본 내에서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런 유형의 선박에 의한 정보 수집은 표준적이고 오늘날 세계에서 용인되는 관행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사건이나 분쟁을 피하고자 푸에블로호는 북한 영토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13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 항상 머물러야 한다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다며 미국은 이런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하원은 북한의 푸에블로호 납포와 선원 억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푸에블로호는 미국 정부의 재산으로 미국에 반환돼야 함을 선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선 지난 몇 년 동안 푸에블로호 완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과 법안이 회기마다 발의됐지만 결의된 적은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적국들에 판매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하원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 등 41명이 참여한 이 법안은 미국의 전략 비축유에서 공급된 석유가 중국에 수출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 북한과 러시아, 이란이 판매 금지 대상국으로 명시됐습니다. 금지 대상국이 소유하고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에 대한 비축유 수출이나 판매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3월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 상승 완화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의 강제 실종 문제를 다루는 보고서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장은 최근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관련 보고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보고서는 의미 있는 보고서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이 보고서가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에 주로 초점을 맞추거나
기반을 두고 있는지 확실히 하길 원했고 그런 만큼 가능한 한 많은 피해자를 인터뷰하고 싶었다면서 보고서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 부임한 희난 소장은 또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평화와 안보 논의에서 인권 측면이 항상 강조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인권과 평화 안보는 동전의 양면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해 우리의 많은 행동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진 1990년대 초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래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는 19일 세계 식량 농업기구 FAO와 세계 식량계획 WFP 등 유엔 자료와 북한 매체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북한의 곡물 재고량이 최소 필요량 이하로 떨어졌다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식량 불안 등 인도주의적 비상사태를 겪고 있으며 북한 당국이 코로나 차단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쌀과 대체제인 옥수수 등 북한의 곡물 가격은 2009년 이후 국제 곡물가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2021년 3월부터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면서 이것은 북한의 식량 공급망이 와해됐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후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며 북한 출신 주민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일 정부의 난민 수용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난민이 미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민간 후원 제도인 환영단 웰컴 콜프스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웰컴 콜프스는 최소 5명의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한 그룹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들은 독자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난민 정착 첫 90일 동안 주거와 취업, 자녀의 학교 등록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북한 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출신 사람도 유엔 난민기구의 난민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 민간 후원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재정착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